예언제이보. 지금은 해체됐지만 예전에 제법 인기 있었던 걸그룹 대기실에 촬영 감독하고 스케치를 좀 하려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획사 실장이 굉장히 업계에서 노련하고 나름 영향력이 있는 거의 대표급 인물이었다. 뭐 캐스팅 문제로 나랑 싸운 적도 있었는데 크크. 여하튼 한쪽에서 나랑 촬영 감독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슬쩍 보니 그 실장이란 놈이 그 걸그룹 뽀얀 피부와 이쁘장한 얼굴로 인기 있었던 센터 멤버 아주 짧은 치마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허벅지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 순간 나와 촬영 감독은 서로 쳐다보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는데 우리가 옆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저럴 정도면 평소에는 어떨지 알아볼 줄 하고 혀를 쯧쯧하며 모른 척하고 대충 찍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나름 구력이 있는 중간 사이즈 이상의 회사였는데도 전할린데 소현기획사에는 사실 말이 아니라 소위 쩐 좀 있는 모임이나 동회의 연말 파티라든지 익스클루시브 풀파티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꽤 있더라. 그런 파티 에이전시도 유명한 곳이 몇 곳 있고 파티걸들도 많다. 쉽게 예전 승리 생파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성격의 파티들이 꽤 있다고 보면 된다. 중따마 정도 걸그룹 중 쩐 좀 부족한 회사사는 거기 가서 방송 무대 의상과 달리 거의 뭐 다 벗다시피 하고 춤추고 흥도 띄워주고 돈 받고 같이 놀아주고 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몇백 받기도 힘든 무명에 가까운 아이들 그룹이나 DJ들 몇천씩 주니까 아무래도 돈 받은 만큼 뭔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데서 스폰 잡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한 줄기 단비와 같으니 뭐 그런 일들이 많다. 물론 그게 무명이나 신의금만 그러는 건 아니고 더 큰 돈 더 고위층들 대상으로는 더 유명한 연예인들도 당연히 그러고 놀란가? 뭐 내가 낑겨놓은 것도 아니니 말을 아끼겠다. 크크. 자 그럼 재벌과 연예인들의 파티와 은밀한 스폰 관계에 대해 궁금하면 좋아요를 1도 안 궁금타 싶으면 싫어요를 눌러보자. 좋아요가 많음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 보겠다. 크크크. 김용호 기자의 폭로에 의해 연예계의 민낯이 살짝 엿보이고 있다. 접대, 스폰, 성상납 등등 항상 연예인, 연예계 따라붙는 주온 글씨와 같은 연관 검색어가 얼마나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자. 언제나 그러하듯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특정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론일 뿐이니 진실성 검증은 각자 연예계에 들어가서 몸소몸으로 체험해보길 바란다. 크크크. 예전 이야기로 전제를 해두고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우선 신인이나 연습생이 가장 먼저 기획사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은 여기저기 소개해주겠다는 말이다. 뭐 기획사 대표 차원에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실무실장이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감독, PD 등 연출자들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한 전주들도 있고 이런저런 돈과 업계 실무적인 파워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에 꽤 괜찮은 비주얼과 연기력을 지닌 여배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배우가 초기 몇 년 중간 정도 크기의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계약이 끝나자 더 큰 기획사로 이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힘들게 혼자 일을 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만 자기가 어릴 때 탤런트 시험에 붙고 나서 이게 도대체 내가 탤런트 시험에 붙었는지 아니면 포스티스 시험에 붙었는지 여기저기 술자리에 하도 불려다녀서 진력양 혼자 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소개라고 이름 붙이던 접대라고 이름 붙이던 그런 술자리가 엄청 많다. 가라오케로도 부르고 룸으로도 부르고 오디션 한번 보자고 여기저기 엄청 불려다닌다. 보통 뭐 술이나 같이 좀 먹고 노래나 불러보라고 시키고 뭐 그런 정도지만 그 이상인 자리도 많은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절대 뭐 접대를 해라, 상납을 해라 강요 안 한다. 새로 들어온 신인 연기자 며칠 데리고 술자리에 가서 감독이든 투자자든 술을 같이 먹고 소프트하게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좀 술이 들어가면 해당 소속사에 좀 핫한 연기자든 가수 등 유명한 선배가 들어온다. 야 이름을 편의상 미니라 치자. 술이 들어가고 옆에 대표가 야 미니야 언니가 분위기 좀 띄워봐라. 이런 식이 되고 그럼 미니가 테이블 밀고 올라가. 아저씨들 신인들 보는 앞에서 홀딱쇼 어우동쇼를 벌인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나? 신인들은 와우 하고 충격 먹고 질리게 되고 나머지는 광란의 분위기가 되는 거다. 그런 충격의 접대 자리는 끝나고 그리고 그 미니는 페라리도 타고 좋은 한강뷰 고가빌라에도 살고 좋은 배역도 따고 광고도 따고 쭉쭉 잘 나간다.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신인 연기자들은
다음 접대 자리에서는 자기가 먼저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싶게 된다. 이렇게 거창한 자리 말고도 그냥 편집실에서 감독과 편집하고 있으면 매니저가 밤 11시에 꽃단장하고 하늘하늘 원피스 입혀서 풀메이크업한 신빙 언니를 데리고 들어와. 감독님, 우리 누구 시술 끝났어요 하고 잘 됐죠? 하면서 같이 야식 먹고 노래방 가자고 꼬드긴다. 그럼 또 그게 단촐한 접대 자리로 이어진다. 아주 큰 이권에도 동원되는데 예전 큰 투자 자문 회사가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던 시기였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가 소위 업계에서 돈 끌어오는데 귀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여하튼 업계에서 유명하고 붙어서 투자를 뺏긴 경우가 굉장히 많다. 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다. 크크크. 여하튼 투자사 회사 대표 등을 거의 한 달 내내 역삼동 룸방에서 신인 연예인들 몇 명하고 녹초가 되도록 뒹굴게 해 원래 이야기되던 금액의 3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내고 나중에 그 투자사 대표는 거기서 알게 된 신인 연기자 2명과 모 펜트하우스에 살림을 차리게 된다. 그 투자사 대표와 절친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해준 모 IT 회사 간부가 투자사 사장 부인도 잘 아는데 형수님이 자기한테 엄청 욕을 한다고 입장 곤란하다고 애꿎은 나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특히나 IT나 엔터 쪽 미래가치를 본다싸며 매출 꼴랑 몇십억, 100억짜리 학고반 같은 회사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감한 수천억 투자하는 꼬라지는 대부분 대표로 간판 하나 내세우고 그렇게 로비받고 뒤로 주식 확보해놓고 지가 만든 회사에 지회사가 투자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받은 사기, 횡령, 뭐 그런 게 가장 많은 동네가 엔터와 IT 쪽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더럽니 깨끗하니는 다 변두리 관계없는 병맛 같은 소시민들의 이야기들이고 의미 없다이다. 일반적인 보이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이권, 욕망이 연결돼 있는 곳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이다. 그래서 다들 돈만 벌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다.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부터 연예인과 연예계 하나만 꿈꾸며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예계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피부로 체험되는 곳이다. 나랑 같이 연습생으로 연습하고 몇십만원 용돈에 같은 꿈을 꾸며 지하철 타고 수다 떨던 친구가 나는 아직도 촬영장에서 주인공 사무실 여직원 1, 베스킨 라빈스 알바생 2, 이러면서 대사 한마디 치는 거에 목숨 걸고 있는데 걔는 미니시리즈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벤에 있다 딱 시간대 나와 엄청나게 많은 신들 대사 마음껏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능 프로도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환호해주고 수십 수백억 광고 계약으로 부모님 집도 해드리고 동경하는 남자 아이돌과 열애설도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걸 지켜보면 정말 좌절하고 살기 싫어지고 대학 100번 떨어지는 정도 좌절을 느낀다. 영혼이든 몸이든 100개가 있음 100개 다 팔아서라도 꼭 나도 저 자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더럽니 깨끗하니는 어리석은 소리이고 연예인 아니라 일반인도 스폰천지에 원나잇에 살면서 수십 명씩 사귀는 사람 바꿔대는 현실에 그런 가부장적인 정조관념으로 돌을 던지는 건 역시 우습기 그지없는 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능하다면 거의 아무런 갈등 없이 재벌들 때밀이 파티에 참석해서라도 모두가 존경하는 스타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것임은 내가 보증한다. 자, 그럼 연예인은 모두 저리하냐?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히 상납, 접대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한데 이유는 이러하다. 한여의 주인공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했다 치자. 그럼 그 중에 990명이 이런저런 비밀스런 거래를 통해서라도 주인공을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접대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크크. 역으로 결국 몸노비든 성접대든 하던 말던 결국 될 만한 친구가 또 올라가는 게 재미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그런 접대보다 더 확실한 건 돈이다. 예전 어떤 드라마, 꽤나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드라마였는데 촬영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미인대회 출신 조연급 신빙 여자애가 지각을 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도 안 하고 무차별 NG에 뭐 난리도 아니었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역시 방송가에서 싸가지 없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걸로 유명한 애였는데 오히려 걔보다도 더 아나무인인데도 감독이나 누구도 제지를 못하고 오히려 기분 맞춰주는 분위기라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임? 이러고 조연출한테 물어봤더니 이 드라마 퍼스트 투자자가 걔네 아빠였다. 크크. 한마디로 이 드라마 사장네 딸이라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돈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로비는 없다. 재미있는 건 이 드라마에 또 몸매 좋은 중고신인 연기자 애들 2명 역시 출연하고 있었는데 걔들은 또 촬영 끝나고 협찬사들 접대에 불려나가 오동쇼 홀딱쇼를 하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정말 살다 그런 개판인 드라마 현장이 없었는데.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연예계의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미디어나 연예계의 저런 접대는 그냥 시스템의 일부이고 특별히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의 욕망이 비춰낸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 연극계에 미투가 터져서 난리적이 있다. 그때 방송계 연예계에는 김기덕 감독 말고 이렇다 하게 크게 미투가 없었다. 그만큼 방송연예계가 연극판보다 소위 깨끗해서일까? 단언컨대 연극판은 아마도 예술계 중 가장 돈이 안 되고 그런 이유로 가장 쟁의의식 선후배 관계가 아직 살아있는 곳이다. 물론 템프로, 점오, 룬빵 다니는 룸년들이 신분 세탁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학로 연극에 출연해서 그거 인스타에 찍어 올리고 주접떨며 꼴값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개나 소나 다 앵간한 배역할 수 있는 동네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연극판은 진짜 예술인들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도 저런 미투가 터졌는데 그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딱 100만 배 정도 돈과 명예가 몰리는 방송 연예계가 너무나 깨끗하고 도덕적이라. 이렇다 할 성추문이 안 터졌다는 게 왜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결국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보편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만큼 거래의 규모도 크고 다들 잃을 게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헐리우드에서 미투가 터지자 노 여배우가 비웃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음 편은 연예인과 상류층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재밌겠다 풀어봐라 싶으면 좋아요를, 됐다 재미없다 안 본다 싶으면 싫어요를 누르면 보고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겠다.